전세가가 왜 오르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미래를 예측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이유들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안 바뀌면 그런 현상들이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가, 그 이유가 뭔지부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정확하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입주 물량의 절반으로 떨어져요. 두 번째 이유는 임대차 갱신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재계약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 어쩌다 나오는 물량은 어떻습니까?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627 대책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됐습니다. 조건부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현금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세 입자로 들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시장에 전세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 부분이 또 줄어들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만든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비아파트의 역할 축소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이 주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왔었는데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주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빌라에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격차가 더 확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아파트를 가려고 하고 그것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만 빌라,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당연히 빌라가 어느 정도 아파트 수요를 커버해 왔었는데 그걸 전혀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럼 이 요인, 이렇게 만든 이 원인이 바뀔 수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이 4가지 원인들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물량, 일단 내년 더 축소되는데 내년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 없죠. 갱신권, 지금 정부에서는 갱신권 절대 없애줄 것 같지 않죠. 지금도 더 대책 더 나오면 더 나왔지 그 대책 만든 걸 다시 풀어준다? 이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비아파트를 좀 더 활성화시킬까?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심지어 지금 추세로 봐서는 자꾸 뭐 보증 기준을 더 낮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빌라와 오피스텔들이 주거 역할을 더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4가지 요인이 한 가지도 바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나를 보면 헬리오시티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올해 84형 한 12억 8천만 원 정도의 계약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 9월 달 정도에 얼마 정도의 계약이 됐냐면 10억 원 정도의 계약이 됐습니다. 무려 1년 사이에 2억 8천이나 전세금이 뛴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조금 구축 아파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강동의 롯데캐슬 퍼스트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강동의 롯데캐슬 퍼스트가 18년 차거든요. 이 아파트의 지금 84형 전세가는 어느 정도 하냐면 8억 정도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는 얼마쯤 했을까요? 7억 정도 했습니다. 무려 1년 사이에 1억이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가의 이 상승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뭔가 매우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헬리오시티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헬리오시티의 그동안의 전세가는 약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을 했나 한번 보자고요. 호갱노노의 자료에 의하면 8년간 92.6%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8년으로 나눠보면 연간 몇 프로 정도 상승한 거냐면 11.5%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과 올해 사이에는 무려 28%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평균에 비해서 2배나 넘는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거예요.
강릉 롯데캐슬 퍼스트 같은 경우는 10년간 5.8% 상승했습니다. 작년 7억이었을 때 6%가 상승을 한다면 한 4,2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해야 되는 거죠. 평균대로 상승을 한다면. 근데 무려 1억이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 14%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보다 2배가 넘는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뭐 원인들이 그런 원인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상승하는 건가 보다라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평균 회귀의 법칙은 대부분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평균 자체가 올라가기도 해요. 어느 정도 평균이 정해지면 그 평균대로 계속 평생 가는 건 아니긴 해요. 평균 자체가 올라가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평균 자체가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보니까 최근에 역전세가 난 사례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2023년도입니다. 참 사람들이 재밌는 것이 역전세가 전혀 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역전세가 나면 어떡하죠? 역전세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역전세가 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3년도에 역전세난이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진 전세가죠. 그 낮아진 전세가에 들어온 사람들이 25년, 딱 2년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갱신권까지 있어요. 갱신권을 쓰겠죠? 이렇게 된 물량들이 2년 후가 되면 이제 갱신권을 쓸 수 없는 물량들이 됩니다. 근데 그 물량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상황이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평균 회귀의 법칙. 갱신권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물량들이 겹쳐지면서 역전세난이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2년 후는 전세가 폭등을 걱정할 게 아니라 역전세난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꽤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27년도가 되면 무조건 역전세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런 시점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본인의 수중으로 들어오는 그런 좋은 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들어온 돈 뭐 할 거예요? 바로 이때 평균보다 넘은 금액, 이 금액은 투자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평균보다 높게 나온 전세금을 야 신났다 하고 모조리 다 그거를 투자로 한다든지 투자로 쓴다든지 또는 가장 최악의 선택은 뭐냐면 이렇게 들어온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 겁니다. 최악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기에 언제든지 현금화하기 좋은 거니까 주식을 사는 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주식이 어떻게 현금화하기가 좋습니까? 필요할 때 절대 현금화할 수 없어요. 왜요? 맨날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현금화를 해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잠깐 써야 될 돈들 같은 거를 주식으로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주식이야말로 정말 내가 10년 동안 안 꺼내도 아무 문제 없는 돈, 이런 돈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과 같이 오히려 역전세난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주식에 돈을 넣어놓는다는 거는 더욱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라는 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률입니다. 확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률이 높으면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위험의 범위가, 위험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보고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잘 될 확률은 높고 그 대신 위험할 확률이 낮을 때 베팅을 하는 거죠. 반대로 잘 될 확률은 적고 위험이 높아 보이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위험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초보자일수록 이런 위험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돈 벌 생각만 하죠. 자,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결국 큰 돈을 번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위험 관리를 잘해서 성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돈이 많이 들어오는 소유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거를 신났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역전세난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현금으로 보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에서 사실은 결판이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누구? 김사부. 부동산 성공 누구? 김사부. 살아있는 전설 누구? 김사부. 경제적 자유 원한다면 김사부. 왜 우리 집만 안 오를까요? 왜 나만 쪼들리며 살까요? 왜 내가 사면 꼭